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플로리다가 미국 최초로 선거 범죄 전담 경찰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예, 정말 굿뉴스죠. 이런 게 필요해요. 경합주 특히. 물론 뭐 민주당이 장악하는 주는 더더욱 필요하고요. 예, 플로리다 주가 그래서 미국 최초로 선거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역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창설을 했는데요. 주의회 상원을 통과한 선거 범죄 보안 사무소 창설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플로리다는 유권자 사기를 기소할 수 있는 경찰 조직을 만든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됐다. 불체자들이 투표하고 또 강아지나 고양이가 투표권을 갖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이건 팩트예요. 유권자 아이디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선거 사기가 난무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ballot harvesting이라든지 우편 투표 수거하는 거죠. 그런 행위들이 다 불법인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선거 사기죠, 엄연한. 그래서 이 법안은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 드러난 유권자 사기, 부정행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플로리다주 국무부 산하 선거범죄보안국을 신설해서 선거범죄를 수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3자의 투표 용지 수집,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ballot harvesting, 우편 투표 수거, 이런 행위들을 중범죄로 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특정 선거법 위반 벌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도 이런 법이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는 투표용지 수집이 합법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은 앞으로 더 자주 유권자 명부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산테스 주지사는 법안 서명식에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집행기관이 부정선거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장비나 의지가 없을 수 있다면서 새로운 법집행기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선관위에 신고하지만 선관위 직원은 수사권이나 법집행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드산테스 주지사가. 그러면서 어떤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대선 얼마나 문제 많은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선거법들을 다 바꿨어. 특히 경합주에서. 그래서 바이든을 이기게 만들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투표기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2020년 미국 대선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대규모 부재자 우편 투표로 실시된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 부실, 유권자 사기, 그런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정말 많이 포착됐지만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마치 이게 잘못된 정보, 디스인포, 미스인포라면서 비판만 했습니다. 진실인데. 특히 이제 ballot harvesting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 수거. 그러니까 시민단체, 그러니까 사회운동가들이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기표한 투표지를 수거하는 그런 행위인데요. 자기네 말로는 이제 멀리 떨어진 투표함까지 가는 수고를 덜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편 투표는 투표용지 겉면 봉투에 적힌 서명으로 유권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이런 지적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드산테스 주지사는 부재자 투표는 당연히 할 수 있다. 직접 투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투표지를 모아서 어딘가에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 행위가 범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 공화당 윌튼 심슨 상원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초석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다. 이 법안은 투표를 조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난리쳤고요. 안 된다 이러고. 드산테스가 이렇게 훌륭한 디즈니 상대로도 그 세금 혜택 박탈시켜버렸죠. 이런 훌륭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2024년 대선 후보로
정말 훌륭하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플로리다에서 열린 그 시팩 행사에서도 참가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데산티스가 나갔으면 좋겠다. 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치 지형을 흔드는 학부모들의 반란입니다. 예, 미 전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로리다 현상이 이제 지금 미 전역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플로리다도 사실 굉장히 박빙 지역이었습니다. 경합주였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플로리다에서 그 조지 W 부시하고 엘 고어가 2000년에 맞붙었을 때 아주 간발의 차로 그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함에 따라서 이제 조지 W 부시가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 정도로 박빙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보수주가 됐습니다. 플로리다가. 근데 미 전역에서 지금 굉장히 진보색이 짙은 그런 지역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치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걸 이끌고 있는 게 학부모들이에요. 지난 5일 이제 위스콘신주 워케샤에서 교육위원 3명이 퇴출했습니다. 한 명은 경선에서, 나머지 2명은 본선에서 낙선했는데요. 교육위원은 초당적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교육위원 3명 모두 공화당이 공식 지지한 후보였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승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당선된 마크 바로스키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이들의 승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크 바로스키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분이에요. 지난 2년간 우리 학생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과 원격 수업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다. 이러면서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들 간 분열을 조장하는 교육에만 치중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비판적 인종이론, CRT, Critical Race Theory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도전자들의 메시지는 중도와 진보 진영 표까지 흡수를 했습니다. 특히 워케샤 교육구 한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이 학부모를 결집하게 했는데요. 한 교사가 어느 날 교실에 동성애와 성전환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가져온 겁니다. 당장 깃발을 내리라는 유치원 측 지시에 교사는 끝까지 거부하다가 하루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사 노조는 해당 교사 지지 차원에서 노조원 전원에게 출근할 때 무지개 배지를 부착하라고 했는데요. 유치원 사건은 학부모와 교사 노조 대결로 점화됐고 학부모들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또 같은 날 위스콘신주 케노샤 카운티에 임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텃밭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역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원이 당선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티 경찰 케노샤 폭동에 넌더리를 낸 유권자들이 공화당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 Defund the Police 이런 무브먼트가 유권자들 표심을 공화당 쪽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또 오클라호마주 유명 대학가죠. 놀만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역 시장인 브리아 클락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이건 뉴스 보이시죠? 이런 뉴스들을 메인스트림 미디어 별로 안 다뤄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역 시장인 브리아 클락이 졌어요.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클락은 초강경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규제로 줄곧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어느 지역보다 마스크 의무화를 먼저 도입했고 가장 나중에 해제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노먼 시장은 초당적인 자리지만 경찰 예산 삭감까지 주장했다가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또 앞서 작년 11월 딥 블루 스테이트로 분류되는 버지니아에서 학부모들 반란이 감지됐죠. 당시 공화당 후보가 주지사, 부지사, 검찰총장을 비롯해 주 하원 과반을 차지하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전히 주 상원은 민주당이 거기 장악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공화당이 이겼습니다. 딥 블루 스테이트예요. DC 옆에. CRT, Critical Race Theory, 비판적 인종이론, 동성애 및 성전환 교육에 학부모들이 반기를 들면서 보수파 글렌 영킨을 주지사로 뽑았습니다. 민주당 진영은 교육은 교육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호되게 역풍을 맞았습니다. 아니 교육에 부모 입김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야 되죠. 제가 볼 때는 50% 이상 반영돼야 된다고 봐요. 부모가 당연히 자식들이 무슨 교육 받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민주당 진영이 계속 그걸 장악해 오다가 보수 진영이 이제서야 깨어나고 이런 걸 배워? 동성애? 성전환? CRT? 안 돼. 지금 역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 소환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강성진보 교육위원 3명이 최소 72% 이상 소환 찬성표로 쫓겨났습니다. 한 명은 79%나 받았고요. 뉴욕타임스조차 보수 진영이 주도한 리콜이 아니다. 이건 반란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학생들 불만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교육위원들은 대면 수업을 하루빨리 할 생각을 하지 않고 44개 공립학교 교명에서 에이브라함 링컨, 조지 워싱턴 등이 과거 노예를 거느렸다는 이유로 이들 이름을 삭제하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만 신경 쓰면서 학부모들이 분노한 겁니다. 자, 다시 플로리다 46대 주지사 론 디샌티스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론 디샌티스가 매일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면전에 나서고 있어요. 이 문화 전쟁에서. 그리고 이기고 있어요. 중요한 건. 디즈니를 상대로도 그렇고 지금 선거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학부모 교육 권리법 Parents' Rights in Education Bill 이걸 서명하면서 법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직원이나 제3자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성정체성 등 나이에 부적절한 교육을 금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주류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Don't say gay bill, 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법안이라고 이렇게 뒤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법안을 자세히 보면은 게이라는 말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를 또 퍼뜨리는 거예요. 적반하장이 얘네들의 주묵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도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 교육받을 권한이 있다면서 디샌티스를 향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렇고 빅테크가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 말할 것도 없고요. 할리우드도 이번 이슈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성 진행자 3명이 나란히 게이 막 계속 이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표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비판적 인종이론 CRT와 동성애 및 성전환 교육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류 언론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그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 연예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올 가을까지 학부모들의 생각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선거 기대가 됩니다. 자, 원영석의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감사합니다.